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주제는 모션샷입니다. 방구석 1열에서 즐기는 과학생활, 방구석 과학생활 시작합니다. 모션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션, 움직임을 샷, 촬영하다 라는 것입니다. 물체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것인데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본 기능을 익히고 촬영하고 분석하는 과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라는 거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걷거나 뛰거나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바람에 의해 풍력 발전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움직임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 물체의 운동은 방향과 빠르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물체의 운동은 방향과 빠르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워크와 같이 방향과 빠르기가 변함없는 등속 직선 운동이 있고요. 자유낙하하는 공이나 자이로 드롭과 같이 빠르기만 변하는, 즉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자이로 드롭은 증가하다가 나중에 감소하게 되죠. 회전목마 인공위성은 방향은 변하지만 빠르기는 변하지 않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나 바이킹은 방향과 빠르기 둘 다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눈입니다. 눈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감각 정보의 약 77% 정도 해당하며 이처럼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눈에서 받아들이는 이 정보가 망막, 시신경, 뇌를 거쳐 정보가 처리되어 우리가 사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사물들을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스케이트보드의 운동처럼 우리 눈은 처음 운동, 중간 운동, 끝 운동 이렇게 각각은 인지를 하지만 이 처음, 중간, 끝 운동을 한꺼번에 모아서 데이터를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장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그 운동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모션샷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션샷이라는 어플은 하나의 이미지에 움직이는 물체를 표현한 것인데요. 위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는 자전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을 할 때 각 초, 예를 들면 0.5초마다의 운동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샷이라는 어플을 활용하여 하나의 이미지에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노력은 이미 천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별의 일주운동 사진입니다. 별의 일주운동은 별은 사실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 별의 움직임을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별의 운동이죠. 움직임인 것이죠. 이것 역시 북쪽 하늘의 별의 일주운동 사진입니다. 이 모션샷이라는 어플은
움직임을 하나의 이미지로 자동 렌더링 해줍니다. 자동 렌더링이란 의미는 일정한 시간 간격의 물체의 위치를 합쳐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진 또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움짤이라고 하죠. 짧은 동영상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이 분석 가능한데요. 이 물체의 운동은 애니메이션 효과와 그리고 시퀀스 수를 조정하여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 저장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하여 같이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션샷에 사용할 때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사진을 촬영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집하고요. 효과와 시퀀스, 간격 조정을 통해 편집을 합니다. 마지막 저장하고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설치 방법입니다. 아이폰의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 한글로 모션샷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기본 세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화면 중앙 쪽에 이렇게 니은자 표시로 된 네모 사각형 영역이 나오는데요. 초점 영역입니다. 왼쪽 하단의 점 3개를 누르면 이미지 해상도 가장 좋은 HD로 설정하시고요. 애니메이션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 모션 켜짐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팁이 있는데요. 탭을 하여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고 기기를 움직이지 않고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 영상에서 봤던 것 캡처 이미지 확인하겠습니다. 해상도, 이미지 해상도, 애니메이션 해상도 가장 좋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모션 효과를 켜 놓으셔야지 운동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에는 특히 기기를 움직이게 되면 물체의 운동이 정확하게 촬영이 안 되는데요. 이때 집에 있는 삼각대나 휴대폰 거치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션샷 사진 촬영 팁인데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 배경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피사체와의 거리, 최대한 프레임이 맞도록 조정을 해야 초점이 잘 맞습니다. 피사체의 움직임이 클수록 더 아름다운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촬영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모션샷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피사체를 선택하고 물체겠죠. 운동할 물체가 되겠죠. 화면을 눌러 초점을 맞춥니다. 세 번째, 양손으로 장치를 단단히 잡고 셔터를 누릅니다. 뒤쪽에서 설명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8초 후에 자동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물체의 운동이 4초만 했다면 다시 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4초만 운동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갤러리에 저장하고 SNS에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모션샷 촬영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면 8초 지금 나와 있죠? 선생님은 지금 이 검은색 화면이 안 보이게 지금 촬영을 하였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시퀀스, 간격을 조정하는 구간이 있고요.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물체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입니다. 공유하는 버튼입니다. 모션샷 촬영 화면에서 촬영 중일 때의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화면 중앙에 빨간색으로 된 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촬영을 시작할 수 있고요. 촬영을 시작하게 되면 아래쪽 하단에 시간은 이렇게 쭉 시간 막대가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촬영 시간인데요. 2.1초, 그리고 최대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8초입니다. 현재는 2.1초까지 촬영되었을 때 캡처가 된 것이네요. 촬영 후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퀀스, 간격을 조절하는 이동 간격 조절,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버튼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동하시면 되고요. 총 1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촬영한 시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효과 왼쪽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체크 버튼이 저장입니다. 촬영 화면에서 시퀀스 간격 조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이 시퀀스는 이동 간격, 물체의 이동 간격을 조절하게 됩니다. 1에서부터 12 간격으로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왜 조절을 하냐 하면 촬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물체의 운동 경향성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간격이 너무 좁거나 또는 너무 넓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을 어떤 사진은 분석하기 쉽고 어떤 사진은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촬영자가 적절한 시퀀스,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게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9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은 시퀀스 1입니다. 시퀀스의 숫자가 작은 것이죠. 여기 보면 간격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간격이 넓다라는 것입니다. 시퀀스가 작을수록. 그리고 시퀀스가 이렇게 커질수록 현재 8이죠. 하나, 둘 이렇게 쭉 간격이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의 숫자가 크다라는 것은 물체 사이의 간격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물체가 쭉 이동을 할 때 이 시퀀스 간격 1 숫자가 작은 경우에는 간격을 넓게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요. 시퀀스 간격 8은 간격을 좁게 이렇게 나타낸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시퀀스 숫자가 작은 것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면 빠른 운동 촬영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느린 운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격이 이렇게 물체 운동이 중간중간에 없기 때문에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이 느린 경우에는 시퀀스를 좀 늘려 이렇게 경향성을 파악하기 좋게 사진을 렌더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한 여러분께서 적정한 시퀀스를 찾는 것 연습하셔야 됩니다. 촬영 화면 중에 다양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표준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체의 운동이 다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된 것이고요. 페이드 인, 지금 운동 보이시나요? 이렇게 페이드 인, 점점 이렇게 진해진 것. 페이드 아웃, 물체의 운동이 점점 이렇게 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준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리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윈도우 창처럼 해서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 스프라이트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물체의 운동, 각 일정한 간격마다의 물체의 운동. 스프라이트 수평은 이렇게 수평으로 나누어서 본 물체의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X축, Y축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튕겨나가거나 할 때 스프라이트 세로 그리고 스프라이트 수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션샷에서 적정한 시퀀스를 찾아
물체의 운동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사진을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퀀스를 조절하여 오른쪽에 있는 여기 시퀀스를 조절하며 물체의 운동 시작 부분이 잘 나오고 그리고 물체의 끝 부분 운동이 잘 나오며 운동의 간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퀀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촬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진들은 앞, 뒤가 없거나 어떤 사진들은 공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물체 운동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시작 부분, 그리고 끝 부분, 그리고 간격을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게 시퀀스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체의 운동을 촬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팅해 보았는데요. 스마트폰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운동을 할 그 도구로 공을 선택하였고요. 이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체의 운동을 조금 더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쪽에 이렇게 10cm 간격으로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체의 운동을 촬영할 때 만약 바닥에서 하는 운동을 촬영한다 하면 종이의 눈금 간격, 예를 들면 20cm 일정한 간격으로 20cm나 10cm 간격으로 종이에 표시한 곳을 표시해 두고 운동을 하면 물체의 운동을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촬영 세팅한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라벨지를 이용하여 선생님은 잘라서 붙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촬영하는 스마트폰은 삼각대나 이렇게 스마트폰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에다가 고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체를 출발점에 놓고요. 물체의 운동 간격을 눈으로 잘 확인할 수 있게 간격을 표시해 둡니다. 촬영 결과 함께 살펴볼까요? 자, 지금 시퀀스 보이시죠? 시퀀스 현재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까 상황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 3단계를 보시면 앞에 뒤에 쪽 운동이 없죠. 그래서 여기 운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경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체의 출발점과 끝부분이 있는 사진, 시퀀스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6단계도 여기 앞에가 없네요. 7, 8, 네, 8 적절하네요. 보이시죠? 처음도 있고 끝도 있고 간격도 적당하게 잘 보입니다. 아, 5초, 5.44초 촬영했네요. 이미지 저장하고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모션샷 촬영 결과 아까 시퀀스 파일로 한 지금 사진이고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도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가 일정한 등속 운동입니다. 그런데 정말 등속 운동이었을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촬영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과 끝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라고 했었죠. 시퀀스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끝에 있는 운동은 사실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통 운동 분석을 할 때 빼고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30cm, 여기 두 번째 공이죠. 세 번째 공이 60, 네 번째 공이 90, 다섯 번째 공이 117, 약 120 정도 되겠네요. 145, 175, 200 이렇게 돼서 각각 위치마다의 그 이동 거리를 보게 되면
약 30cm로 일정하게 됩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겠죠. 왜냐하면 공과 바닷가에 뭐가 있기 때문인가요? 마찰 때문이게 되겠죠. 그렇지만 약 30cm로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이동거리는 약 230cm이고요. 걸린 시간은 5.44초였습니다. 그래서 속력 계산 한번 해볼까요?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5.44초분의 230cm 계산하게 되면 42cm/s가 됩니다. 확장 한번 해볼게요. 자유낙하 운동 기억나시나요? 공기와의 마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중력에 의하여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중력에 의하여 물체의 속력이 점점 빨라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모션샷 사진에 담겼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 손 있는 부분이 출발하는 부분이고요. 위쪽에서 공을 던지지 않고 손을 그냥 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공의 간격을 살펴보게 되니까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자유낙하 운동에 의하여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도 한번 직접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션샷 애니메이션 GIF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래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의 물체의 운동이 물체가 움직이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저장이 됩니다. 일반인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루프는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페이드아웃은 처음에 공이 굴러가서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아이폰은 불가능하고 안드로이드 계열 폰은 가능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모션샷을 이용하여 다양한 효과와 시퀀스 조절을 통하여 물체의 운동을 경향성 그리고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했죠? 그리고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이 선생님은 꽤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물체의 운동, 분석, 과정,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는 모션샷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방구석 1열에서 가깝게 즐기는 방구석 과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